이제는 합리적인 예측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보다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겠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선고 언제 도대체 공지가 나는 거냐 이랬었는데, 지금 한덕수 먼저 한다 그래서 24일 오전 10시, 그리고 이번 주에는 윤석열 선고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다음 주로 또 넘어간 거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동시에 헌재는 왜 갑자기 또 말을 바꾼 거지?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초에 원래 헌재가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며요.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간이 계속 질질 끌리니까 많은 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한덕수 건을 먼저 처리해서 절차적으로 지금 저 내란 선동 세력들이 계속 꼬투리 잡으니까 이걸 깔끔하게 털고 가는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나, 중요한 건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질질 끌리면서 결국에는 이거 이재명 대표님 2심 26일을 넘기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4월 초로 미루는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설마 이번 주 안엔 하겠지, 진짜 다음 주 안엔 무조건 하겠지 라는 여러 합리적인 예측들을 했으나 지금 다 깨진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4월에 헌법재판관 2명 임기 끝나는 것까지도 또 미룰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알고 또 윤석열 측에서도 막판까지 헌재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학자들의 토론회 자료까지 헌재에 제출하면서 지금 막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저들이 절차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단어 하나하나 꼬투리 안 잡히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내란 선동 세력들은 빌드업을 다 쌓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불법 탄핵, 부정 탄핵 이런 식으로 저들은 이미 계속해서 떠들어놨기 때문에 이 탈진실의 시대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떼쓰기를 하고 헌재 자체에 화교가 들어와 있다, 간첩이 심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칠 겁니다. 결국 답은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더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국힘 측에서는 계속 각하 타령을 하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철우 같은 그 경북도지사는 아예 그냥 윤석열 각하로 부르자 이런 식으로 띄우다가 망신이란 망신 제대로 당하고 빗싹하지 않았습니까? 글을 바로 삭제한 건데요. 아무튼 저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지만 민주시민들도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민주시민이라고 했을 때 이건 민주당 지지자나 혹은 진보진영 지지자나 이런 시민들만 지금 포함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란 세력 대 헌법 수호 세력, 이들이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까지도 윤석열 복귀는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는 도대체 뭘 이렇게 망설이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고요. 민주노총에서도 26일까지 윤석열 탄핵 선고일 미확정하면 27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뤄진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물론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기각이다, 각하다, 정신승리하고 떠들어대도 저대로 흘러갈 리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시간을 계속 미루면서 이재명 대표님을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또 저들이 조기 대선 모드에서 그 더러운 짓들을 그 여론전들을 할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게 말이 되냐? 도대체 저들이 저런 식으로 떼쓴다고 해서 왜 저들에 계속 끌려다녀야 되냐? 헌법재판소가 그런 곳이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까지 삼보일배에 나섰는데요. 즉각 윤석열 파면하라고 지금 대학생들까지도 삼보일배하면서 헌재에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들까지 투입시켜서 명백하게 내란죄, 심지어 외환죄까지 저질렀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생생하게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도대체 뭘 이렇게 뜸을 들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이런 식으로 계속 흐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시다시피 민주당 정치인도 이런 식으로 또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헌재 앞에서 한 남성이 날라차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저런 짓을 저지르는데 경찰이 없는 곳에서 민주당 정치인들한테도 저런 짓을 저지른다는 건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이 시민들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정치인도 저런 식으로 폭행을 하는데요.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저들은 이게 먹힌다 생각하고 더 극단적인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1월에 서부지법 폭도들까지 등판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백혜련 의원도 계란에 또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분위기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뭐 욕설하고 고성 지르고 이런 건 디폴트고요. 암살 예고, 막 테러 예고 계속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속어를 내지르더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재의 늑장 선고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백혜련 의원도 지적했는데요. 근데 도대체 경찰까지도 있는 이런 상황에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재발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가지고 백혜련 의원한테 계란 투척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적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현행범을 잡지도 못했어요. 계란 외에 바나나도 여러 개를 던져가지고 이미 1인 시위를 벗어난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맨날 이런 식으로 그냥저냥 또 넘어가냐 이 말입니다. 어느 순간 또 다른 이슈들이 막 쏟아지면 이 백혜련 의원 계란 맞고 현행범이 어떻게 됐는가는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고서 저들이 노골적으로 저런 짓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덕후에서도 이런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가 되고 있는데 강유정 의원한테 국회의원 맞냐면서 검문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바나나가 날아와가지고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아무것도 안 했다. 현장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해서 김성애 의원이 직접 경찰청장 직무대행한테 전화해서 전화를 바꿔줬다. 이런 얘기들까지 막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하루 종일 뉴스나 유튜브만 보는 시민들, 심지어 정치인들도 모든 이슈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정보 유통 창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특히 경찰 열리라는 분들 많죠. 그리고 민주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많은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충북서의 한 정보관은 노골적으로 대학 난입해가지고 현수막 앞에 서서 불태우는 그런 극우 유튜버들을 응원했다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감찰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저런 경찰들도 있으니 민주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 긴장감이 최고조로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헌재가 계속 시간을 끄니까 매번 주말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면서도 불안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주변도 살피게 되고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파란색 옷 입고 침투했다고 인증샷 올리는 그런 이상한 극우 내란 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대응하려면 헌재가 결론을 빠르게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지지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방탄복, 방독면, 중무장을 하겠다. 윤석열 파면되면 죽겠다는 각오로 싸우겠다.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고 당일에 경찰에 그 기동대를 투입시키겠다.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 이러고 있는데 진짜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야당 대표가 아무리 유력하다고 하더라도 방탄복을 입고 돌아다녀야 되는 이러한 현실 누가 만든 거냐고요. 이런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다른 쪽에 가가지고 맨날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거리고 다니는데 와 진짜 저것들이 인간입니까? 아무튼 지금 호신용 스프레이, 손전등, 삼단봉 진짜 끔찍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저렇게 실탄 인증이라면서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DC에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플랫폼 문제도 심각합니다. DC 김유식 사장은 이런 문제들을 그냥 표현의 자유라고 계속 방치하고 있잖아요. 실시간 베스트에 왜 인위적으로 짜깁기 된 글들이 선택적으로 올라오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권 교체하면 확실하게 일베, DC, 아카라이브 이런 커뮤니티 문제도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아무튼 이거는 실탄이다, 아니다
이거는 그냥 모형탄이다 얘기들이 많은데 빨리 이것도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뒤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힘을 보태주고 있기 때문에 내란 폭도당 저들은 당연히 위헌정당 해상심판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당장 백혜련 의원이 계란 맞았는데 이걸 두고 뭐라 그럽니까? 자작극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경원도 이재명 대표의 테러의 자작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더니 수사 의뢰 안 하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대요. 저런 것들입니다.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저런 식으로 당당하게 쏟아내니까 이거를 원래는 언론에서 말도 안 된다고 비판을 해야죠. 이걸 제대로 실어주면 안 되는 거죠. 저런 정치인들이 보수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게 왜 문제인지를 제대로 심층 분석하고 계속 지적을 해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중계하듯이 보도를 하면 어쩌자는 말이냐는 겁니다. 특히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도 목 긁혔다고 표현을 했죠. 깊숙하게 찔린 이재명 대표님의 정치 테러를 두고도 저렇게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힘당 내에서도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먼저 사과해야 된대요. 지금 결국에는 저들은 태극기 모독단 세력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별의 별 소리를 다 쏟아내면서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아니 지가 먼저 조롱을 해놓고 갑자기 사과하라니까 야 네가 먼저 해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빵을 친 다음에 막 상대방이 뭐라 하고 주변에서도 야 너 사과해 이러니까 야 제가 먼저 사과하라 그래.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체포되니까 김성훈이 또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도 모든 걸 담고 있다고 보는데 김성훈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체포영장 2차 집행 당시에 다 나가면서 막 욕하고 명령 거부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떠들어댔으니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는 물론이고 뭐 그 주변에 있는 것들 그리고 뭐 국힘당 정치인들이라든지 극우 유튜버들 심지어 그들이 계속 부추겨가지고 그 내란 선동 세력들 태극기 모독단들도 지금 하나같이 헌법을 부정하고 아주 극단적인 목소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윤석열 복귀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꼭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윤석열 탄핵 기각이나 각하는 그냥 나라가 망했다는 거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진짜 극한 직업이라고 불리는 게 보세요. 또 허민하고 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얼굴을 맞대고 토론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박근혜 탄핵 때도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고 무슨 뭐 기각을 확신하고 케이크까지 준비해놨다가 8대0 만장일치 나오지 않았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만큼 윤석열도 당연히 탄핵이 된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저 극우 유튜버에 나올 것이다. 이러면 과연 국힘당 내부에서는 어떤 분위기겠냐. 겉으로는 지금 윤석열을 지킨다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갔을 때 저들은 모든 걸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는 유시민 작가님의 비판에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결국에는 국힘 내란 땅 것들 저들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가는 날까지 저도 계속 힘을 보태서 목소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